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이런 게시물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빚이 이만큼 있었는데 건축 기술자로 나가서 몇 달 일했더니 이 빚을 몽땅 갚았다. 그래서 제가 그 게시물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이 돈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또 나가서 직접 일도 하고 계시는 윤 대표님을 모셔보고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현장 대표 윤창건입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 대표님도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우리 사회 은연적으로 건축 기술자분들의 일당 관련해서 네. 도대체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실된 부분도 있고 거짓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오. 네. 평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그 정도 안 받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기술이 안 된다. 안 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아주 냉정한 경계도. 거예요. 냉정하죠. 그럼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윤 대표님이랑 같이 실수령에 관련된 진실과 거짓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열심히 현장에서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건축 쪽 바닥에 들어오면서 저는 원래부터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버텨내는데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여기에 장점이 있죠. 시간적으로 되게 자유로워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프리랜서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시급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아무 기술도 없는 20대 초반이라면 네. 저는 편의점에서 일 안 해요. 차라리 네, 최저 시급 받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1.5배에서 2배 정도, 2배 정도를 쳐주기 때문이에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20대 초반이에요? 네네. 아무 경력이 없는데 편의점 알바 할 바에는 네. 나 건축 기술자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할래. 초짜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면 네. 시급 말고 하루에 받아갈 수 있는 일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급여 오픈 가능하세요? 네, 가능하죠. 얼마요? 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현장에 그냥 들어가서 나 오늘 일하고 싶어요라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선 업체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용역이라 칭해요. 네. 일당 잡부라고 하죠. 기술이 없으니까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심부름하고 뭐 치워주고 이런 것들만 하는데도 하루에 받아가는 게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12만 원을 받았어요. 12만 원. 네, 요즘은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인상된 상태예요. 좋은 점이 또 있죠. 그러면 거기서 죽어라고 일하느냐? 안 그래요. 상당히 많이 놉니다. 하루 종일 8시간을 청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계속 나오지는 않거든. 시간만 이제 기다리는 거죠. 4시 딱 되면 바로 집에 가니까. 저 안 필요하세요? 그 팔뚝을 좀 봐야 되는데. 쓰레기 정도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인정해요. 위험해요. 자재가 예쁘게 이렇게 버려지진 않거든요. 그쵸. 찢어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저는 이제까지 딱 한 분 봤어요. 15만 원을 받는다 했을 때 10%에서 15%는 알선 업체한테 가요. 그래서 내가 실수령을 한다? 일당 잡부를 떼었을 때 한 13만 원 정도를 그렇네요. 가져가게 될 거예요. 수수료 제외하고 제외하고. 이제 그 정도가 평균 금액이다.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을 하시면서 그만둘까 싶으셨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것도 또 예민한 얘기인데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좋아요. 네. 이 노가다의 장점이 뭐가 좋으냐면 정년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폐가 올라가요. 그래요. 네. 기술이 그래서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명품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기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군대 병장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아. 근데 제일 두려워하는 건 무서운 거죠. 그냥 두려움이죠. 현장에 대한 두려움. 내가 여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거칠다던데 뭐 이런 것. 그러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이 없고 네네. 우리 한국인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외국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3D 업종이기는 한데 약간 이미지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중국인, 베트남, 뭐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되게 많이 와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용역들은 많았거든요. 잡부들은. 그런데 지금 기술자로 많이 들어와요. 한국 기술 배워가는 거예요. 그니까요. 네, 한국 건축 기술이 저는 항상 생각해요. 상당히 하이 클래스예요. 뭐 간혹 가다가 거칠다 이런 표현을 써주시긴 네네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거칠어요? 물리적으로 어떤 일하는 환경 자체가 사실은 청결하지는 않죠. 대기업이 하는 아파트 현장 이런 데는 대기업들은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현장이 그 다음 여기서 화장실까지 500m야 이런 경우에. 그니까요. 네. 저도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네. 고층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막 20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1층에 있대. 그러면 누가 내려가고 싶냐고요. 남자들은 뭐 아시다시피 뭐 소변에 상당히 자유로우니까 그쵸.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규모가 큰 공사다. 네. 똥이 마려워. 나오기 직전인데 화장실이 너무 멀어. 어디든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요. 시공이 안 되면 변기 없는데 구멍만 뚫려져 있거든요. 변기 구멍. 화장실 자리에. 네. 거기다가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화장실인데 왜 딴 데서 했는데 굳이 화장실에서 뭐해서 거기서 다 해요. 그걸 누가 안 치우죠? 그럼 그 냄새 맡고 그냥 일하세요. 다른 냄새가 더 심하니까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거기서 이제 타일을 깐다던가 기사화가 된 적도 있잖아요. 있죠. 실제로 이런 얘기가. 쓰레기를 네. 막 박아놓는다던가 네.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쓰레기를 그렇게 박아놓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폐기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지를 못하니까. 지금 여기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조라고 하거든요. 천장을 한번 두 겹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그 위에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너무나 당연히 우리 예전에 저 처음 뵀을 때 오야지는 거기다가 별거 그냥 뭐 다 쑤셔놓구나. 막 귀신도 나오고 막 다 넣어요. 그냥 앉는 거 막. 그러니까 이런 현장 분위기에 또 쉽사리 적응을 못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면 네. 거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 현장의 물리적인 어떤 그런 환경도 있는데 이 현장 사람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폐쇄적인 게 있어요. 폐쇄적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스타벅스 커피 들고 있는 사람들이랑 말을 잘 안 섞게. 아, 왜냐면 공통의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그 피의식? 쟤는 날 무시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말도 안 섞죠. 이렇게 입으시고 현장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다가 양복을 입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현장에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다 쳐다보죠. 건축주 아니면 그렇게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쓰는 언어가 틀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때부터 일을 배웠던 우리 선배들은 그게 사회생활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진입을 했을 경우 한 40살, 40살까지 회사 다니다가 할 게 없어서 노가다를 들어가는 경우들. 완전히 다른 언어랑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준이 낮든 높든 내가 어쨌든 그 수준에 맞춰야 하고 내가 거기에 익숙하려고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버티기가 힘들어요. 빨리 자기 자신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현장에서도 직급이 다 나뉘어져 있고 네네. 피라미드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맨 위에 일본말을 좀 쓸게요. 오야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이죠. 팀을 끌고 있고 팀한테 이제 돈을 받아서 주는 사람이에요. 네, 오야지시고. 그렇죠. 오야지이죠. 그런 경우 잘 없어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담감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바로 밑에는 이쁜 말로 기공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숙련공이라고도 하죠. 보통 숙련공이 되기까지 거의 쪽, 금속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공정이 다 틀립니다. 네. 예를 들면 도배 같은 경우만 해도 1년만 해도 돼요, 사실은. 하지만 금속은 금속은 좀 많이 해야 되죠. 얼마요? 저희 선배 같은 경우 20년을 해서 기술자가 됐어요. 형틀이라는 게 들어가요. 프레임, 뼈대를 만드는 형틀 목수들이 다 하고 난 그 작업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마감 때까지 저희가 있어요. 그 건물이 끝날 때까지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금속은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강화문, 뭐 저런 유리문, 우리 또 일본말 쓸게요. 대스리, 계단에 가보면 손잡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난간대죠, 난간. 난간. 이게 이 입에 그게 생각이 안 나. 그거를 저희가 다 할 줄을. 감사해요. 그 별의별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런 뭐 지금 좀 에어컨 달려 있는 저런 것들 공중에 그냥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걸 잡아주는 모든 공정을 저희가 다 하죠. 돈 많이 버시겠다. 그냥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안 하시네요. 돈 많이 벌죠. 많이 벌어요. 그 숙련공 바로 밑에 준기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반만 기술자다. 그 사람들은 보통 뭐를 하냐면 기술자 밑에서 보조를 해요. 그리고 기술자의 기술을 어깨 너머로도 배우고 실제로 그 사람의 기술을 내가 이제 직접 레슨을 받기도 하는 기회를 얻는 거죠. 데모도라고도 해요. 데모도. 보통 데모도를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해요. 혼도 나고 욕도 먹어가면서 조금씩 기술이 늘겠죠. 시다바리라고도 하죠. 용역 일당 잡부들은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자격이 되는 거죠.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아까 말한 건 피라미드 중에 맨 위에 오야지가 있고 오야지. 기공이 있고 네. 준기공. 네. 그 밑에 데모도 이렇게 딱 돼 있죠.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 쪽 바닥에 들어왔을 때 돈만 벌겠다. 나 기술 필요 없어. 잠깐 한 달 정도 돈을 벌 거야. 그럼 잡부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7시에 들어가서 4시에 딱 퇴근하면 1초도 남김없이 그냥 바로 싹 빠집니다. 청소하다가 쓰레기가 있는데 그냥 다 버리고 가요. 일당 잡부를 뛰시면 돈벌이 그냥 알바용으로 좋아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10년 동안 용역 잡부만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잡부, 네네. 데모도, 준기공, 기공, 뭐 오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피라미드 직급에 따라서 네. 당연히 실수령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평균적인 데모도 같은 경우, 금속의 경우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데모도가 15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일당. 일당. 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음, 인데 그중에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는 빼고? 거죠. 실제로 우리는 11시 반부터 밥을 먹어서 1시까지 1시간 반을 놀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7시부터 일을 안 하고 7시 오면 미스커피를 1시간 동안 먹어요. 그럼 8시까지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좀 가오가 너가 나는 무조건 이제 7시에 출근. 데모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갖고 그 위에 준기공, 그러니까 기술자가 완전히 아닌데 그 살짝 위에 있어. 그러면은 15에서 18 사이를 받아요. 예를 들면 용접을 하기는 하는데 아유 마음에 좀 어떻게 조금 어디가 좀 부족해 하지만 붙기는 붙어 있어. 이런 어떤 네, 내용일 네, 때 네, 네. 준기공인 네. 거죠. 기공. 그러니까 기술자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23만 원에서 25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오야지가 야 너 이번에 페이 2만 원 올려줄게. 근데 그게 3만 원 이쪽이야. 그러면 내가 좀 살짝 인정받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가져도 돼요. 실제로 본인이 알죠. 자기한테 주어지는 업무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그 기술자 중에 딱 그냥 라인이 딱 정해졌어 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25만 원이 기준이에요. 기준. 기술자로. 오야지 같은 경우에 자기 일당으로만 네. 어머 이미 막 찢어지시는데 지금? 최소 30만 원을 받아 일당을. 내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면 오야지 일당으로만 살진 않거든요. 그쵸. 네. 아 그럼요. 사재를 우리가 그쵸. 발주를 한다던가 네네. 그랬을 때 남는 돈들이 있고 그걸 또 그치. 사업화가 네. 되니까 하루에 오야지한테 떨어지는 돈이 많을 때는 뭐 100만 원도 떨어지고 일 하나도 안 하고 100만 원도 떨어지고 그냥 여담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 힌지라고 해요. 힌지. 이거 접는 거. 그렇죠. 그게 네. 그 힌지죠. 근데 네. 우리가 말하는 힌지는 저런 유리문 있잖아요. 네. 문을 자동으로 이렇게 슬슬 닫히게 하는 그 옆에 문 옆에 그 바닥에 스텐으로 된 그걸 네. 힌지라고 해요. 그 힌지 가격이 이거 공개해도 잘 모르겠다. 한 4만 원, 3만 원에요. 3만 5천 원 막 이래요. 뛰어오는 가격이. 네. 근데 그걸 시공하는 비용이 2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원래 그렇잖아요. 네. 인건비. 그런데 그 시공 시간이 1시간 정도예요. 원래 그렇더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그러네요. 실제로 그 힌지를 좀 약간 독일제 힌지로 갈았어. 독일제 힌지는 원가가 한 15만 원 정도인데 한 그게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시공 시간은 역시 1시간. 그게 오야지의 특권이에요. 계속 기술자로 남을 것인가, 계속 데모더로 남을 것인가, 이걸 사업화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쪽으로 진입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니 확 달라지네요. 확 달라져요. 저는 이쪽에 진입하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할 거면 제대로 할 거면 사업화를 끝까지 목표로 두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오야지한테만 끝까지 일을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계속 스카웃을 당하게 돼 있어요. 너 저 A라는 오야지한테 15만 원 받지? 내가 17만 원 줄 테니까 내일부터 나한테 몰래 와. 이러면 가야지. 기술이 높다고 인정이 되고 사람들한테 그게 인식이 되면 이미 이 바닥도 너무 좁은 바닥이라서 다 소문이 나요. 30만 원을 줘도 되는데 저 사람은 5만 원을 더 줘서라도 내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일을 계속 맡기는 거죠. 나는 기술자가 되려면 그런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윤 대표님이랑 같이 일당 실수령액 건축 기술자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받으시는지 직급별로 피라미드별로 하지만 그중에 짱은 오야지였다. 오야지였다. 라는 것까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대표님? 그래서 오늘은 좋은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노가다를 하려면 오야지가 되거라. 마음가짐을 그렇게 그렇죠. 먹어라. 마음가짐을 오야지가 될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라.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안녕!